주미 한국 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핵에 대한 한미 대응과 한국 패싱 사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이 천년에 한 번 내릴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으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가운데 당국은 구조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정맥 수액 제조 공장이 파괴되면서 미 전역의 응급수술과 시술이 연달아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 키트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직장을 옮길 경우 401k 직장 은퇴 저축에서는 오히려 최대 30만 달러나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미 대선 후 한국 패싱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조현동 주미 대사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즉각 추진할 수는 없지만 한미 핵협의 그룹에선 명시적인 사안 이외에도 마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리스와 트럼프 양 진영에는 한미 공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한국 패싱 사태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국정감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반 여야 의원 8명이 선소한 조현동 주미 대사를 상대로 현안들에 대한 현상과 대책을 따져 묻고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조현동 대사는 국내 목소리나 의원들의 취지는 10분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전보장,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여론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의 생각이 어떠신지. 자체 핵무장이나 또는 전술핵 무기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한 북한의 노력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북한에 대해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나 되며 적어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도 주미 대사관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조현동 주미 대사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핵 협의그룹까지 구축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신속하고도 충분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1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11월 선거로 새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국만 패싱당하는 우려가 없는지를 집중 캐물었고, 조현동 대사는 두 후보 참모들과 접촉해 모든 대북 정책에서 한미 공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만의 패싱을 미리 저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라든가 대외 문제라든가 북미 문제나 이 러브 문제에서 우리가 패싱할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한미 간의 공조, 한미 간의 공감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첫 번째 선결력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해리스 후보는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정상 간 담판을 벌이려 할 텐데 그러면 한국만 패싱당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조현동 대사는 해리스 측과 트럼프 측 참모들과 사전 접촉해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 새 행정부가 되더라도 한반도 정책 추진에서는 한미 공조가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당선돼 북미 정상회담으로 담판을 지으려 한다 해도 한미 공조를 우선시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즉 미국과만 통하고 한국은 봉쇄하는 정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석됩니다. 국회 외무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장은 한 해에 외국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2,200만 명이나 되고 미주 동포를 포함해 해외 동포들이 750만 명이나 된다며 이들이 사건을 당하거나 억울한 사태를 당할 때에 대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되는 경찰 주재관들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현동 대사는 경찰 주재관들이 많아야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재외국민, 재외동포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 본부에 건의할 테니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현동 대사는 이와 함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구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사관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주차 공간도 협소해 개선이 시급하며 경제통상기술 분야를 장기적으로 전담할 전문 인력의 충원도 절실하다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역사에 남을 세계의 폭풍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허리케인 밀튼은 최대 46.5cm의 폭우를 쏟아부었는데 이는 천년에 한 번 내릴 강수량이라고 기상학자들이 평가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바다에 표류된 선장을 구하고 울타리에 버티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구하는 등 최소 340명과 49마리의 애완동물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롱보트 키 해안 한가운데서 선장이 표류돼 간절하게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이 플로리다에 강타하기 몇 시간 전 배를 수리하기 위해 걸프 연안에서 바다로 향한 선장은 그대로 허리케인 속에 갇혀 최대 25피트 높이의 파도와 최대 시속 9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싸워야 했습니다. 약 8시간 후 선장은 열린 쿨러에 매달려 있는 채 발견되었고 롱보트 키 해안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내릴 강수량으로 플로리다주를 파괴한 허리케인 밀튼은 역사에 손꼽힐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강수량 데이터에 따르면 밀턴이 상륙한 24시간 동안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는 18.3인치, 즉 46c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무려 5.09인치가 내렸는데 이는 매년 약 0.1%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주됩니다. 플로리다주 템파만 지역 일부의 최고 강수량은 10월 4개월에서 6개월치의 비와 맞먹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수요일 저녁 3시간 동안 9인치, 즉 22c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록적 폭우와 최대 풍속 115마일에 도달한 밀턴의 여파로 플로리다에서 최소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리케인 헬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륙한 밀튼은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야구 경기장의 지붕을 뜯어내고 건설 크레인을 무너뜨려 건물에 구멍을 냈습니다. 구조대는 허리케인 밀튼의 잔해에서 플로리다 주민들을 계속해서 구조해 최소 340명과 49마리의 애완동물을 구출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밀튼이 10피트 이상의 폭풍 해일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파도가 일어나지 않은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밀턴의 경로를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비정상적으로 정확해 최대한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정맥 수액 제조 공장이 파괴되면서 미 전역의 응급수술과 시술이 연달아 취소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허리케인 밀튼의 경로와 또 다른 제조 공장 위치가 겹쳐 의료용품과 제조시설을 북쪽으로 긴급하게 옮기면서 공급이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헬린이 정맥 수액 제조 공장을 파괴한 후 전국 병원들이 정맥 주사 용액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밀튼의 경로와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공장의 위치가 겹쳐 해당 공장과 유통센터를 폐쇄한 후 플로리다 북쪽 시설로 정맥 수액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충이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료 개선 업체 프리미어 컨설턴트 회사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86%가 이미 정맥 수액 부족을 겪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수술 및 기타 시술을 이미 취소했습니다. 전국 병원들은 수술을 연기하고 일부 환자에게 게토레이 등을 제공하는 등 다른 해결책을 사용하여 몸속 수분을 보존하고 있는데 미 당국은 허리케인 밀튼의 상륙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헬린으로 파괴된 공장은 전국의 정맥 수액 6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주 각 병원들에 대한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병원은 평소의 정맥 수액 공급의 40%에서 50%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맥 수액은 환자, 특히 응급 또는 입원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며 해당 공장은 신장 투석 환자에게 사용되는 또 다른 유형의 정맥 수액도 생산합니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브리건 병원 등 이미 일부의 경우에 정맥 수액을 중단하고 환자에게 스포츠 음료 페디얼라이트 등을 제공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당국이 정맥 수액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제조 공장에서 정맥 수액을 항공편으로 수송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단계적으로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고객이 할당량의 90%에서 1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처방전 없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하는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코로나19와 독감 복합검사가 이번 승인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처방전 없이 15분 만에 집에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즉, 이 항원 검사는 처방전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FDA는 이 검사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현재 판매 중인 복합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기존의 승인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초의 검사 키트입니다. 새로운 복합검사는 비강 면봉 검체를 사용해 약 15분 만에 코로나19와 독감에 대한 결과를 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코비드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모두 검출할 수 있습니다. FDA는 성명을 통해 올해는 코비드19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염두에 두고 연례 독감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서 병원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보건기관에 따르면 이 검사는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14세 이상 또는 성인이 검체를 채취한 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FDA에서 검토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음성 코로나 샘플의 99%와 양성 코로나 샘플의 92%를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또한 이 검사는 음성 독감 샘플의 99.9%, 양성 독감 샘플의 92.5%와 90.5%를 각각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FDA는 다른 일반 의약품인 코비드19 항원검사와 마찬가지로 양성 검사 결과는 환자가 양성일 가능성이 높고 음성 결과일 경우 확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병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FDA는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위해 자주 직장을 바꿨다가는 401k 직장 은퇴저축에서 오히려 최대 30만 달러나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바꿀 때마다 임금 인상만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직장 은퇴저축의 고용주 기여가 줄어드는 것은 간과했다가 은퇴 시 총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민들은 요즘도 한 달에 400만 명 안팎이 직장이나 직종을 바꾸는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자들의 64%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직장이나 직종을 바꾸고 있고 실제로 옮길 때마다 10%는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평생 평균 8번 전직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이직자들은 일터를 옮길 때 임금 인상만 염두에 두고 직장 은퇴저축인 401k에서 고용주 기여가 줄어드는지 알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사인하는 흔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최대 은퇴저축 관리 회사인 뱅가드의 연구 결과 전직할 때마다 임금은 10% 올라가지만 직장 은퇴저축에 대한 고용주 기여 비율은 1%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주의 정해진 기여 비율이 3%로 설정돼 있어 상당수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401k를 선택할 때 최소 3%를 매칭 펀드로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6만 달러로 연봉을 받기 시작한 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8번 직장을 옮겼는데 65세에 은퇴할 때 쌓인 401k 은퇴 저축액은 47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고용주의 기여 비율은 1%씩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전직을 하지 않고 고용주의 기여 비율도 10%를 유지했더라면 이 여성은 77만 달러가 쌓였을 것으로 벤가드는 계산했습니다. 결국 직장을 옮기면서 임금 상승만을 염두에 두고 직장 은퇴저축은 줄어드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30만 달러나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현재 3%로 정해져 있는 고용주의 디폴트 기여 비율을 6%로 2배 올려야 한다고 벤가드는 제시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만을 겨냥해 전직을 거듭하기보다는 직장 은퇴연금에 타격을 입히지 않을 정도로 장기간 근무하며 전직 시에는 고용주 기여 비율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벤가드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